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다 같이 건강 챙겨볼 텐데 오늘 춥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이것이 37%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이게 떨어지면 각종 염증 반응 일으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는 바로 이 면역력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차림 정말 든든히 챙겨 입고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반짝 강추위가 몰려들겠는데요. 지난 주말 내내 영상권에 머물렀던 기온 오늘은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또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미세먼지 없이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오늘 저녁부터 하늘 표정 차차 흐려지겠고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남 또 전북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곳곳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는 2021 희망 나눔 캠페인이 지난 31일 마감됐습니다. 나눔 목표액 3,500억 원의 1%가 모일 때마다 이 사랑의 온도탑의 수온주가 1도씩 올라갔는데요. 지난주까지 온도탑의 온도는 114.5도로 모금액은 총 4,009억 1,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이웃과 따뜻함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2월 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100세 건강한 인생을 함께 도와드리는 오늘 화요일 행복한 아침. 감기 걸리지 않게 요즘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바람이 매섭다가 네. 또 푹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기온차가 워낙 심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도 막 감기 걸리지 마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얘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의 모든 바탕에는 면역력이 포함이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시간에 막 감기 달고 살고 이랬었어요. 옛날에. 네, 맞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였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상하게 감기 안 걸리고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조심을 더 해서 그러는 건지 확실히 감기 환자가 줄었다고 그래요. 네, 확실히 줄었다고 해요. 네. 작년보다 뭐 5분의 1로 떨어졌다 이런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 코로나19 유행 후에 좋아진 점이라고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독감이나 감기가 줄어든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쓰시고 손을 잘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외부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 질병관리청이 17개 시도에 있는 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요. 또 52개 의료기관에서부터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봤더니 이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3월 무렵에 코로나가 대유행이 시작될 무렵에 이 호흡기 바이러스의 양성률이 12.7%였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바로 그 전년도에는 69.7%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3월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줄었던 거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마스크도 잘 쓰고 면역력을 잘 챙겨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마스크 쓰기랑 손 자주 씻는 거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손 씻기가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데 우리가 손만 잘 씻어도 감염성 질환의 60%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손으로 얼굴 자주 만지는 거, 이거 네. 주의하셔야 되는데 감염
감염 질환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연구진이 2015년에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이 학생들이 시간당 평균 23번이나 얼굴을 만졌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확실하게 우리가 면역력을 올리는 게 도움이 되죠, 건강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은 면역력 하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노출되고 어쩌면 내 몸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또 내 몸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바로 이 면역력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으면 아예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들어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특히 겨울철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추우니까 내 몸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항온 동물이고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추위에 노출되다 보니까 체온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부 쪽에 있는 이런 혈관들은 급격하게 수축하게 되고 심장은 더 강하게 뛰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신진대사들의 변화 때문에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력이 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 추위 자체도 체온을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또 걱정해야 되는 게 건조한 거예요. 건조하면 우리 점막도 건조해지는데 사실은 점액질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잘 이렇게 잡아주고 면역세포들이 활동할 수가 있는데 점막이 건조해지면 그 면역력이 뚝 떨어지니까 역시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요즘 추우니까 다들 실내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밀접 접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말이죠. 특히 바이러스가 이 점막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건조한 공기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 추운 날씨 이런 날씨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바이러스는 더 오랫동안 생존하게 하니까 더군다나 이런 환경에서 실내에 모여 있다 보면은 당연히 더 많은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노출되고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력이 지금 좋다고 해서 이제 방심할 게 아니라 면역력을 항상 평생 주교 관리하면 이제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이것저것 요거 잘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네. 근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면역 세포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면역 세포 키우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 이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되는 보양식품 요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양식품 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것저것 요거 다 먹어야 되니까. 저희가 알아보기 이전에 또 스튜디오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죠. 올겨울에 면역력 누구보다도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은 분입니다. 32년 차 품격 있는 배우 홍효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오랜만에 뵀는데 생기가 더 느껴지는데요. 아침이잖아요. 미인 대회 출신 배우라 다른 모양이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면역 때문에 울었지만은 지금 면역 부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배우 홍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예. 선배님 제가 알기로는 네. 미인대회를 네. 선배님이 이제 보통은 이제 본인이 이뻐서 자랑하려고 나가시는 대회인데 짝사랑 때문에 나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무모했죠. 그때만 해도 젊고 어렸죠. 지금 같으면 뭐 절대 안 하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77년도에 미국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포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한국에서 미스 코리아를 뽑는다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던 진짜 동네 오빠죠. 네. 그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미스 코리아의 그 우승 상금이 한국 티켓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기 위해서 나갔는데 뭐 결국은 그분은 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덕분에 그래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TV 보면서 홍효진 이러고 있을 거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힘이 연락이 대단합니다. 없는 거 보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면은 네. 또 잘 살고 계십니다.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사니까 연락 안 하지. 잘못 사면 연락한다. 그러네요.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은 다 아시다시피 다 집콕, 저 역시도 집콕. 네. 네. 뭐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수다도 못 떨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다 한 군데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뱃살에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에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까 네. 유방암 병력이 있는데 그걸 건강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보다가 발견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이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진짜 무슨 날만 되면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도 10월 달이었는데 핑크 리본이라고 유방암 그 캠페인 기간이 있어요. 네네. 그때 집에서 TV를 보는데 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는 유방암은 할머니들, 어머님들, 연세 드신 분만 이렇게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증세가 어떤지 아무런 저한테는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가 검진법을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따라하게 되잖아요. 네. 그 따라했는데 요 머리에 혹이 남는 거는 내가 봐도 여기에 혹이 있는 거는 이게 혹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게 여성들은 이게 가슴에 이렇게 멍울이 있어요. 근데 멍울과 위치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딱 이러할 때는 제일 먼저 유방외과를 가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유방외과가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유방외과 가서 검진을 바로 해서 바로 수술을 해서 다행히 초기였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 당시 나이가 40대셨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렇죠. 근데 40대 저는 이제 명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암이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2000년 초에 걸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드라마든 영화든 이렇게 뭐 심파, 한국 드라마의 심파 그러면 암 걸려서 다 죽는 결국은 거의 한 90%는 돌아가신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밖에 못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의술도 좋아져서 네. 뭐 이제 어떤 암이든 뭐 초기 같은 경우는 항암도 안 할 정도로 많이 네. 좋아졌는데 그 당시는 뭐 저도 뭐 항암과 방사선 치료 한 6개월, 8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었죠. 그랬군요. 그럼 지금은 다 이겨낸 거죠? 다른 암에 비해서 다른 암은 5년이 완치인데 네. 유방암은 10년이라고 들었어요. 병원에서도 항상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셔갖고 이게 유방암이 한쪽만 걸렸어. 나는 다 낫다 하면 되는데 가슴이 2개잖아요. 또 이쪽도 위험 도사리고 있고 또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성 호르몬에 관한 거니까 뭐 난소암, 자궁암 여러 가지로 골치로 이렇게 검사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15년 돼서 아직까지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저는 면역에 진짜 면은 국수밖에 몰랐어요. 세상에. 아이고. 이 면역이라는 게 나하고는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고 이 면역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느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유방암 걸리기 전에는 감기 달고 살았죠. 네네. 그리고 무슨 장의 예민성 장, 가민성. 과민성. 툭하면 하루에 화장실 막 서너 번 가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면역이 저하돼서 했다는 걸 그래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홍여진 씨하고 같이 면역력 높이는 방법, 네.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이런 거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보내는 신호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잠깐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거 면역력이 떨어지면 배탈.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네요. 배탈? 네. 배탈보다 장이 약했는지 뭐 꼬르륵 하죠.
뭐 먹으면. 뭐 먹음이 아니라 먹으면은 바로 화장실 가든가 뭐 변이 가늘든가 어떨 때는 또 물든가 뭐 이렇게 불규칙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배탈이 자주 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배탈 났다는 거는 유해균이 그만큼 장내에서 많이 번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면역력이라는 거는 내 몸속, 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많은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네.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상태도 바로 이 면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복통도 생기고 설사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혹시 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꼭 의심을 해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예. 네. 뭐 면역력이 떨어지면 보내는 신호, 배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또 번째. 어떤 게 있냐? 수족냉증, 손발이 차다. 수족냉증. 이것도 면역력이 여자들 보내는 신호. 다 수족 냉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려서는 젊어서 고생해갖고 다 동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네네. 겨울에 난 귀까지 손발 다 동상 걸리고 여름에도 저는 전기담요를 켜고 잘 때가 있었어요. 장마철 때 이렇게 날씨 으시시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절기에 뭐 감기 달고 살고 손발이 지금도 차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실. 그쵸, 여자들은? 수족냉증이 있어서 사실 저 겨울 같은 경우는 항상 털신을 신거나 맞아요. 양말도 털 달린 거를 신거든요. 이보게 젊은이. 벌써 그런가? 옷 입었어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찬바람 쐬도 왜 콧물 흘리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좀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액량이 잘 공급이 안 돼서 이 백혈구의 공급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암세포의 활동도 증가해서 암의 위험도 높아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면역력을 지키려면 이 수족냉증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수족냉증을 우리가 뭐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대로 이제 둘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작은 혈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지면 큰 혈관, 심뇌혈관 질환으로 파급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복부도 같이 차가워지면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난임이나 이제 치매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홍효진 씨가 그 왜 주위 환경이 차가워서 뭐 동상 얘기도 하고 그쵸.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족냉증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또 뭐가 있냐면 소화불량과 함께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급체했을 때 손발이 싸늘해지죠. 네네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식은땀 손발이 이제 싸늘하면서 소화가 내내 안 되시는 분들이 비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비주사말이라고 하는데 이 소화 기능이 손발을 덮여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급격하게 살이 자꾸 찌고 물만 먹어도 찐다. 이런 분들도 손발이 차가운 경우에 수족냉증 의심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비만 환자의 한 뭐 30% 이상은 그 체온이 실제보다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족욕을 자주 하거든요. 네. 따뜻한 물로.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하고 계신 거고요. 특히 우리가 발이 차가워지기 쉽잖아요. 네. 발부터 덮여주어서 따뜻한 피를 전신으로 보내주는 게 이게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이 다리를 왜 종아리까지 푹 담그는 각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종아리까지. 수족냉증 이거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세 번째. 감기. 감기는 뭐 감기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감기 자주 걸리면 뭐 무조건 면역력 떨어졌다고 맞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감기 한번 않잖아요. 걸리면 오래 가고. 그렇죠. 네. 대개 감기 면역력 좋으신 분들은요. 감기 걸려도 뭐 금방 미열 낫다면서요. 조금 나고 네, 기침 조금 콜록콜록 하다가 3, 4일 만에 뚝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은 증상도 엄청 세게 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곳곳에 널려 있고 200가지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데 면역력만 세면은 2, 3일 만에 그냥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감기 걸려서 이 열 나가지고 온도 올라가면 어우. 놀래요. 걱정스러워요. 네. 병원도 못 가고. 너무 놀래요. 네. 자, 마지막.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대상포지. 야, 이거 그림만도 무서워요. 네, 저거 진짜 실제 있는 그림이에요. 네. 실제 환자분들 심하게 찾아온 파종성 대상포진은 저런 식으로 찾아오는데요. 대상포진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발진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셨던 사진처럼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네. 발진이 나면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게 마치 띠를 두른 것처럼 쭉 일렬로 늘어선 것처럼 생기면 무조건 대상포진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릴 때 수두 바이러스에 대부분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속에 내 신경절 안에 평생 가지고 살고 있던 것이 면역력 떨어지면 이제 그것이 바로 대상포진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대상포진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72시간, 그러니까 3일 이내에 얼른 병원에 오셔서 항바이러스제 주사라든지 먹는 약을 투약을 받으시면 후유증을 대단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보내는 몸의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면역력을 좀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유방암 수술 후에 면역력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홍여진 씨는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갔다 오겠습니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어지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데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세련된 외모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사랑받은 배우 홍여진. 어느 날 그녀를 찾아온 건강 위기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밤에 막 피자, 치킨 시켜 먹고 스트레스 안 받을 일을 그때는 젊은 객기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작은 습관까지 다 바꿔라. 암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홍여진의 건강 비결은? 만병을 지키는 방패, 면역력을 사수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무도 없는 산책로. 이곳에 누군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홍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배우 홍여진. 언제나 도도하고 화려했던 그녀.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거예요? 힘든 운동은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루에 한 10분, 20분은 나와서 꼭 하고 있어요. 따뜻한 햇볕을 쐬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환기하는 그녀. 코로 하는 것보다 입으로 푹푹푹 해갖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까지 다 먹게 되거든요. 코로 저는 2번 쉬고 입으로 푸후 뱉어요. 건강 프로에서 유방암 관련해 이제 자가 검진법을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다가 내 손에 요만한 멍울이 잡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암에 걸렸을까? 벌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요. 건강 위기를 딛고 활기찬 생활을 되찾은 여진 씨.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한데요. 다른 거 제가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유방암 걸리기 전의 생활과 조금 반대로 해왔어요.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나 궁금하시죠? 한번 저를 따라오세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홍여진의 건강 비결을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세련된 감각으로 꾸민 여진 하우스. 집주인을 쏙 닮았는데요. 독신이 사는 거기 때문에 뭐 강아지, 고양이 있고 좀 실속 있고 편한 거.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르는 여진 씨. 여기서 잠깐. 여진 씨는 평소에 어떤 물 드세요? 보통은 시원한 물 마시잖아요. 근데 저도 시원한 물을 좋아했었어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초록색 정수물을 마셔요. 이제 딱 이렇게 한 모금 필요한 수분만큼만.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과 폐에 부담을 주는 냉수 대신 미지근한 물로 건강을 챙기는데요. 갑자기 외출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시방 뭐 하는 거예요? 예, 양말이에요. 면역을 키우는 바로 직선길이에요. 면역이 떨어진다 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면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발 따뜻하게 하고 목 따뜻하게 하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음식 재료를 하나둘 꺼내는 여진 씨. 음식하기가 귀찮아갖고 라면을 끓여 먹을 거예요. 또 라면을 이용을 해서 좀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게. 먼저 건강 라면에 넣을 채소를 손질한 후 뭔가를 꺼내 팔팔 끓이는데요. 홍콩 혹은 동남아 그쪽은 이 토마토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통조림 있어요. 이게 한번 삶아갖고 이렇게 으깬 거. 토마토가 또 면역에 또 좋고 항암에도 좋고 우리 또 유방암에 또 좋잖아요. 토마토에는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 개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리코펜 성분이 풍부한데요.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겠습니다. 토마토를 넣은 라면은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토마토에서 우러나오는 국물이 MSG 절이가라예요. 그 토마토를 김치찌개에도 넣고 또 고등어 조림 그런 데도 넣고 해서 먹으면은 짠맛도 가시고 맛이 2배로 증가가 돼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바통! 아유, 스트레칭 좀 하자. 제가 허리를 작년에 수술했어요. 심한 근력 운동은 못하고 좀 허리 스트레칭 위주. 몸의 중심을 세우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라. 면역력을 높이는 집콕운동법 첫 번째는 버드독 자세인데요. 쭉쭉쭉쭉. 거북목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허리도 많이 펴지고 하거든요. 운동을 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서는 여진 씨. 벽에 기대서 뭐 하는 겁니까? 뭐 혹시 댄스 그룹 결성하시게? 지금 스쿼트를 할 거예요. 골반 히프하고 허리를 등하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단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릎에 하중을 덜 받아서 무릎 쪽이 아프지 않아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뒤부터 바쁘고 귀찮아도 운동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홍여진. 우리 중년 이후에는 하체가 튼튼해야지 면역력을 가둘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면역력을 제대로 유지하는 데는 이렇게 가벼운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 정도 열정이면 병은 근처에도 못 오겠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맥박수 제가 쟀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운동 강도가 높을 경우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심박수 측정을 통해 적절한 강도를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이 또 어딜 가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네 그냥. 몸에 좋다고 알려진 흑염소예요. 여자한테 예전부터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양분이 철분, 칼슘, 뭐 뭐든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우리 중년 여성들의 건강을 챙기기에는 아주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신체 건강을 챙기는 홍여진. 바쁜 하루 속에서 틈틈이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이거는 수채화 기법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집에서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서 색깔 보고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건강관리의 1등 공신.
가장 간단하고 평범하고 쉬운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활력 있는 중년 배우 홍여진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건 참 혼자서도 잘 노는구나. 나이 들면서 늘은 거는 혼자 잘 노는 거. 네. 어떻게 놀아야 되는 이제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라고 그게 할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봤을 때 이쁘신데 운동도 굉장히 이쁘게 하시고 네. 이쁘게 감사하게 관리하시는 것 하지. 같아요. 네. 굉장히 정말로 와. 세 분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딴 거보다 우리가 가장 구박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에게 면제부를 줘가지고 그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 이거 정말 감동 네. 깊게 봤습니다. 네. 저 벽에 기대고 하는 스쿼트 저도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어요. 저 이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많이 했는데 저거 처음 봤어요. 아니,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이렇게 제가 저 어느 순간부터 얼마 전부터 이렇게 무릎도 시큰거려갖고 처음에는 냉장고 문에다 대고 있어요. 이게 미끌미끌하니까 냉장고에다 그러네요. 대고 하다가 이제 지금 제 보기 좋게 문에다가. 네,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어떻게 진맥을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렇게 진맥을. 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이 쪄가고 잘 안 잡혀. 이렇게 하고. 근데 아니 너무 좋은 게 혼자서 운동을 하시니까 아무리 좀 살살 하시더라도 왜 과욕을 부리다 보면 무리할 수 있는데 네.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진맥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철저해 보였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홍여진 씨의 면역력 관리 비법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면역력 생활 습관인데요. 체온을 1도 높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중요한데 사람들이 체온을 높여라 그러면은 내복 입어? 뭐 입어? 막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간단해요. 일단 양말, 족부, 그리고 목도리. 저는 그 두 가지만 딱 지키고 또 하나는 진짜 따순물 마시는 거. 우린 따순물이라고 그래요. 네, 따순물. 근데 요즘 진짜 얼죽아로 저도 이렇게 얼음 좋아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고 하는데 겨울만은 따뜻한 티나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커피 시킬 때 연령이 나와요. 저는 무조건 따아야. 그렇죠. 나도 그래. 여름에도 따. 근데 장애인 아나운서 아야. 저는 항상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사실 너무 잘하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실내 온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두시고 네. 한겨울에도 네. 반팔에 반바지를. 그게 그렇게 안 좋다고.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물론 편하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사시면은 네. 급격한 차가운 외부 온도에 또 노출될 가능성도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패션 포기할 수 없어서 날씨도 추운데 반바지에 또 짧은 치마 이런 거 입고 다니시는 맞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요. 기관지염 진짜 잘 걸립니다. 겨울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도리 꼭 하고 다니시고 반대로 여름에도 여름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이 냉방병 또 에어컨 빵빵하게 틀으시면서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고 에어컨에서 자라나는 세균 때문에 또 폐렴 같은 것들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체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면역력 떨어지니까 체온 관리 진짜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걸 꼭 시청자분들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체온을 좀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왜 추운데 나가면은 몸이 부르르 떨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이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써야 되는데 사실 잘 안 써요. 특히 요즘 같은 때. 그래서 신체 활동을 늘리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만큼 좋은 게 없고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열을 내고 또 땀이 나고 하잖아요. 특히 근육에서 산소하고 영양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따뜻한 혈액이 우리 몸을 잘 순환하게 되죠. 따라서 운동이 필수고 이 운동이 부족하시면 추위에 노출됐을 때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셔서 기초대사량을 올려놓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하자면 그러니까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꾸준히 주 5회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운동센터를 좀 많이 닫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반신욕을 좀 자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던데 혹시 정말로 도움이 되나요? 네,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반신욕이고요. 반신욕하는 방법은 배꼽까지 잠기도록 이제 따뜻한 물을 담그시는 건데 가슴까지 하시면 약간 심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배꼽 정도까지 하십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 정도에 하시는 게 좋고 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하시는데요. 내가 좀 폐가 차가워서 감기가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뭐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입욕제로 첨가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또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당귀나 쑥 같은 그런 입욕제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저는 집을 고치면서 욕탕을 다 없애가지고 샤워실밖에 없었어요. 그거 말고 건식도 좋습니다. 그래요? 건식 반신욕기 사용하셔도 좋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서 체온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렇게 혈자리를 눌러가면서 좀 열을 올리고 이런 거 없어요? 네, 항상 가장 쉬운 방법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맞아. 네, 쉽지만 좀 효율적인 그런 혈자리 지압법 소개해드려야죠. 바로 네. 손톱 뿌리 지압법입니다. 뿌리. 자, 우리 손톱의 뿌리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반달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뿌리 부분에 뭐가 있냐? 이 양옆에 정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경락의 어떤 뿌리가 되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손톱 뿌리 양옆을 다른 손의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를 꾹 누르셨다가 쉬었다가 또 10초 정도 꾹 누르셨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10손가락을 다 해주시면 12경락이 확 돌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여기는 아파. 네, 아프신 곳은 그 경락이 약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 자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뭐 TV 보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네, 또 한 군데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또 면역력 지키려면 체온도 올리고 노폐물도 빨리 배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좋은 혈자리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팔사혈이라고 해서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어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뼈마디 관절 있죠. 네. 여기 사이사이에 쏙 들어간 부분이 5손가락이니까 이 사이가 4군데가 돼요. 양손을 하면 8군데. 바로 팔사혈입니다. 이 사이사이를 반대편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꾹꾹 역시 10초 정도 이렇게 거기 손가락 사이 갈라진 부분에 쏙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를 팔사혈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는요? 이렇게 하셔도 한 번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더 좋습니다. 네, 조금 시원합니다. 아파요. 좀 무서워요. 혜선 씨가 하던벼. 그리고 지금 저 지압 요거 해주신 김에 아까 왜 우리 저 면역 안 좋으면 배탈 나고 또 소화 안 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누르든가 어디를 누르든가 뭐 하나 있지 않았었어요? 네, 이쪽 아니에요? 합곡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왜 손가락 사이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 소화 안 되시는 아, 분들은 거기를 위주로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죠. 그게 항상 헷갈려가지고 여기를 만졌다가 다 만져주세요. 여기군요. 여기. 알겠습니다. 체온을 1도 높여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 근육을 키워라. 이 얘기도 많이 얘기는 듣죠. 많이 들었는데. 이 코 근육이라는 게 저 어렸을 때 듣기에는 어떤 그 진짜 헬스 트레이너 분께서 그러셨어요. 20대, 30대 열심히 운동을 해놓으면은 그 근육 부자가 70세까지 간다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요새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지금 또 조금 또 해놔야지 조금 더 살지 않을까? 의사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운동해라, 운동해라. 네. 그리고 뭐 규칙적으로 해라. 맞아요. 꾸준히 해라. 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재밌어야지 운동을 하죠. 맞아. 규칙적이고 또 뭐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네. 재미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꼭 내 체질에 맞게 나의 취미에 맞는 재미난 운동을 좀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운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네. 강아지들 이렇게 옆에 끼고 그래요. 하는 것도 되게 즐거워 보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왕이면 재밌는 운동 중에도 좀 효율적인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서너 시간, 5시간씩 걸어봐야 피곤하기만 하지 운동이 많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명상을 위해서 산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정말 운동을 위해서는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코어 운동을 좀 하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허리, 뭐 골반, 또 다리 위쪽 부분을 다 같이 지탱해주는 우리 몸의 중심. 코어가 바로 중심이잖아요. 바로 이쪽 근육을 담당하는 게 코어인데 이게 조금만 운동을 해도 금방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 근데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게 코어 근육 좀 봅시다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근육은 보이기라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속에 중요한지 다 잘 몰라요. 속근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알통하고는 전혀 달라서 골반 안쪽에 있는 대부분의 속근육인데 골반 안에서부터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거운 거 들어 올릴 때 또 내 몸을 이렇게 똑바로 지탱해 줄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코어 근육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직접 운동을 한번 해보죠, 뭐. 네. 우리 행운쌤. 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코어 강화 운동 그리고 이제 T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 준비했고요. 뭐 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가볼까요? 네. 다 나오세요. 화이팅! 행운쌤 운동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근데 오늘은 네. 저번 주에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정말 초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몸의 지금 면역 세포가 이제 활성화되고 하려면 네. 이 T존, 이 여기 가슴뼈 아래에 있는 T. 흉선이 얘 안에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로 코어에 있어요. 복부가 이제 면역 세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함께 지금 말이 뭐합니까? 합시다. 자, 여러분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2배 정도. 2배? 네. 자, 다리 각도는 45도로 해주시고요. 네. 무릎과 엄지발가락 같은 방향을 보도록 해주시고요. 자, 시선은 정면을 향하시고 무릎은 살짝 바닥을 누르듯이 굽혀줍니다. 자, 여기에서 자, 팔을 니은자로 해주시고요. 앞뒤로 천천히 하나, 자, 다시 돌아오시고 둘, 좋습니다. 보시면서 천천히 앉아서도 따라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 무조건 천천히. 중요한 건 뭐냐면 코어 힘 주시면서 몸을 틀거나 숙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발가락에 살짝. 힘이 가는데요. 맞습니다. 누르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맞는 거군요. 지금 제대로 하고 계세요. 자세가 너무 좋으신데요. 와, 너무 안정적이십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시선이 같이 가면 안 되고. 네, 정면에 앞을 있어야 보고 돼요. 네. 몸만 돌아가는 네네. 거죠? 몸만 이렇게 돌아가야 몸만 돌아가는 거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두 개까지 같이 표정이 돌아갔었어. 이렇게 진지하세요. 좋습니다. 네. 자, 넓게 해주시고. 자, 시선 정면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다. 멈추시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이따 또 마음껏 할 시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여기에서 다리는 그대로고요. 네. 팔만 쭉 뻗어주세요. 쭉 뻗어서 옆으로 살짝. 자, 시선 가지 마시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 한 번 더. 자, 배에 힘을 꽉 주셔야 돼요. 코어에 힘 쭉. 좋습니다. 한 번 더 쭉.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옆구리. 허리요. 이거 초 간단한 거예요. 좋습니다. 소리가 나네. 좋습니다. 그런 거 이제 틀어지지 않도록 척추도 바로 세워주시고 복근은 계속 힘을 끝까지 주고 계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이제 다리 좀 오므리시고. 아이고. 자. 자, 좋습니다. 자, 팔 올려주시고 여기서 다리만 크런치 사이드로. 자, 무릎하고 팔꿈치가 이거. 살짝 닿는 느낌으로 하나, 이거 만만치 좋습니다. 않아요. 옆구리도 쫙쫙 늘려주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셋, 좋아요. 넷, 한 번 더, 5번, 좋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좋습니다. 누가 때려? 자,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동작인데, 네. 자, 오른쪽 팔꿈치에 왼쪽 무릎을 살짝 크로스. 두 번째 크로스. 난이도가 이제 좀 자, 여기는 높아서. 시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시선. 좋아요. 좋습니다. 까꿍 좋아요. 자, 한 번 더 마지막. 자,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운동을 하실 때 무릎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올리시면 안 돼요. 상체를 살짝만 숙여주시고 이 코어는 계속 긴장을 유지하시면서 하나, 둘, 좋습니다. 좋아요. 닿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나는 음악에 한번 맞춰서 자, 10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가볍게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벌써 힘드시면 안 되는데. 배고파요. 이따가 좋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자, 천천히. 자, 다리 넓게! 자, 두 배로! 자, 45도 벌리시고, 무릎 살짝 굽혀서! 3, 2, 그렇지! 하나! 자기야! 몰라지, 정말 몰라지. 이거 쉬운 거야. 좋았어! 4, 3, 2, 자, 손 뻗어서! 옆에! 하나! 오고! 둘! 셋! 셋! 넷! 다섯! 잘한다! 여섯! 자, 일곱! 세번 남았어, 세번! 할 수 있어! 자, 맞아! 웃겨서 못하겠어요. 옆에 계속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요. 자, 한 번 더! 자, 옆에 같이 끼고! 자, 하나! 둘! 좋았어! 잘한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어머니도 따라해 보시고! 자, 몸에 배 교수님! 7! 여덟! 자기가 너무 좋아! 내 몸이 좋아요! 건강하게 되었어! 자, 마지막 하나! 자, 살짝 걷고! 자, 정신 차려. 마지막 하나! 마지막.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8, 4, 3, 2, 그렇지! 가! 하나, 둘!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 잘할 수 있어요! 여섯! 일곱! 자, 세 개! 여섯! 2개 남았어! 아홉! 마지막!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야, 얘 코치가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 죄송한데 퇴근하겠습니다. 저희도 야. 데려가세요. 저 에너지가. 해보니까 어때요? 전신 운동이 되니까 이게 별 동네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숨이 차고 예. 뭔가 스트레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네.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지금 아침 시간에 네. 여러분 이거 생방입니다. 네. 아침을 안 먹고 왔거든요. 운동은 역시 공복에 하는 게 좋아요. 힘이 더 들어가. 허기죠. 예. 이게 운동하면서 확실히 누군가가 뭐 이런 거 해줘야 돼. 아 근데 너무 네. 웃겨서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 몸이 있는 것보다 목이 아파요. 자, 면역력 생활 습관입니다. 네. 코어 근육 키워봤고요. 이번에는 보양식. 보양식. 운동했으니까 뭘 먹는 거야. 아까 뭐 드시던데요? 저는요, 제가 아까 마신 거 흑염소 네. 아시죠? 흑염소를 마신 지가 네. 제가 환갑이 돼서부터예요. 제가 환갑이 된 지 지금 몇 년? 누나 됐거든요. 환갑 언제 됐어? 근데 솔직히 저는 이 흑염소는 연세 드신 분, 어르신만 네. 드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왜 이거를 40, 50대부터 쭉 마셨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흑염소가 이 면역에 좋다는 그 보양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겨울철에 꼭 마시고 있어요. 아니 보통 근데 보양식 하면 전 여름에 가장 되게 많이 챙겨 먹거든요. 겨울에도 보양식을 먹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 기억하시겠지만 뭐 기력이 다하시고 뭐 너 더위 때문에 네네. 더위 먹고 네. 이러면서 막 쓰러지시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겨울도 생각해 보세요. 동토, 뭐 혹한, 이게 벌써 말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자연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도 보양식을 잘 챙겨 먹어야지만 이 혹독한 계절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흔히들 보양식 하면 그냥 다 좋을 줄 알잖아요. 근데 이것도 궁합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보양식이라는 게 사실 뜻풀이를 하면 양기를 보호하는 음식이라는 건데 양기라는 게 곧 체온, 또 면역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각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체질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양식의 궁합을 맞추신다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궁합을 알려드리면 몸이 차다.
손발이 차고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나 흑염소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열이 많고 좀 풍채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서늘한 성질의 오리고기가 도움이 됩니다. 오리가 물에서 살다 보니까 서늘한 성질이 있어요. 네. 자, 그다음으로 소화기관이 약하고 간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육류보다는 낙지나 전복 같은 그런 담백한 해산물로 보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니까 저걸 어떻게 골라요? 다 먹어야지. 그런 생각 드는데 저거 다 먹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보양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서 그걸 한번 해소시켜 드릴게요.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보양식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요. 보양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안 아니야, 좋다고. 건강에 좋으니까 보양식 무조건 그쵸, 많이 그쵸.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답은요? 자, 정답은요. 바로 O입니다. 그래. 안 좋다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네, 돼. 지금 여기에 이제 내용은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양식을 워낙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맞아.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에 삼계탕 간단히 먹고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삼겹살이나 장어 먹고 이게 너무 과하게 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먹질 못했기 때문에 보양식을 좀 많이 드셔도 됐지만 지금은 너무 먹어서 영양 과잉이거든요. 이럴 때는 보양식도 나한테 맞게 적당히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삼계탕 같은 보양식 먹을 때도 주의할 게 있다면서요? 예, 일단은요, 여름 보양식, 겨울 보양식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삼계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계탕이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금기죠, 결국은. 하루에 2,000mg 정도의 나트륨을 권고하고 있는데, WHO가, 삼계탕은 1인분에 약 1,300mg. 그러니까 그거 한 그릇 다 드시면 거의 다 먹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드실 때 이제 국물 간하느라고 소금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고기 뜯어가지고 찍어 먹잖아요. 근데 네. 이게 여름에는 땀을 흘리니까 그 괜찮은데. 소금기라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겨울철에는 땀 잘 안 흘리시잖아요. 그럼 그 나트륨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렇게 좀 해를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드실 때는 조금 간을 심심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깍두기나 네. 김치 같은 거 거기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좀 섭취를 좀 줄여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삼계탕을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아, 계시다면서요? 맞아요. 관절염 앓으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관절염. 아무래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관절염을 앓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무뎌진 입맛 때문에 다소 짜게 드시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오히려 더 짜게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 몸에 한번 들어온 나트륨이 완전히 다 배설될 때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3일이나 걸립니다. 내 몸에 계속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나트륨이 내 몸에 부종을 일으키는데 관절염 하면 관절 마디마디가 좀 부어오르는 그런 것들 상상이 가시죠. 무릎이 부어 있고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나트륨이 관절 속의 부종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니까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 절대 짜게 드시지 마시고 보양식 드실 때, 삼계탕 드실 때 조심하십시오. 무섭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보양식 하면은 떠올리는 게 기름진 고기 종류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칼로리도 높고 또 지방도 많이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맨날 뭐 햄버거나 막 이런 거 삼겹살, 소주 이런 거 먹다가 보양식이라고 또 기름진 고기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이나 영양 과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부족하신 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너무 과잉되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좀 근력이 부족하거나 신진대사가 좀 떨어져 계시는 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거나 뭐 아니면 수술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양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막 날 잡고 그냥 막 이만큼 쌓아놓고 드시는데 이래 봐야 효과가 좀 없어요. 네. 단백질은 어떻게 보면 좀 은근과 끈기로 서서히 드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한 단백질로 한 30g, 고기로는 한 150g 정도만 소화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양을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보양식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흑염소는 여자한테만 좋다. 뭐뭐만 나오면 이거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죠. 그렇죠. 어머만 이런 이거 거. 그냥 바로 하면 정답은 X예요. 하여튼 여자들이 많이 먹지. 아니 근데 뭐 저러면은 남자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유명한 왕 있잖아요. 장희빈의 남자인 숙종. 이분이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흑염소를
꾸준히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염소는 여자분들에게도 좋지만 남자에게도 못지않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남자한테 좋다는 건 주로 기력 향상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정력 증강, 기력 향상에 남성에게도 좋은 게 바로 흑염소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흑염소를 고양이라고 하고 흑염소 고기를 고양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몸이 많이 허약해졌거나 많이 냉해졌거나 이럴 때 쓰고요. 또 허약해진 기운을 보충해주고 뭐 깜짝 놀랐을 때 그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진정시키는 데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몸에 내가 냉증이 있고 허약하다 느끼신다면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흑염소입니다.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양식 재료들을 보면 일단 강인한 생명력. 근데 이 흑염소가 정말 강인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식 동물들 그러면 이렇게 잎을 따먹거나 풀을 먹는데요. 이 흑염소는요. 줄기고 잎이고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이제 약용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흑염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한 약용동물로 알려져 있었죠. 네, 근데 흑염소가 면역력에까지 도움을 주는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면역세포인데 이 흑염소가 고단백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혈구나 뭐 NK세포 같은 것들 우리 몸에서 원활히 잘 만들어야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이것들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염소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먹어주는 게 면역력을 지키고 키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 그럼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단백질 그럼 일반적으로 고기류 얘기하는데요. 돼지고기가 한 15.5%의 단백질, 그다음에 소고기가 17.4%의 단백질이 있는데 흑염소는 18.6%로 상대적으로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 비타민이나 철분 함량도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은 단백질도 아주 많지만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좀 부담스러워서 육류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은 흑염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흑염소가 이제 우리 몸에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열이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 과거부터 따뜻한 음식의 특성은 혈행을 좋게 해주고요. 사람의 심장을 좀 자극해서 잘 뛰게 해주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단백질과 그다음에 면역세포를 직접 구성하는 다양한 단백질과 무기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 신진대사를 올려주면서 열을 이렇게 좀 올려주는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특성이 있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년 여성들한테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여성들이 평생 뭐 3마리 이상 흑염소를 먹으면 좋다 이런 말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갱년기 하면 열만 생각하죠. 근데 이 열이 알고 보면 허열이라는 거예요. 배나 손발, 우리 신부 체온은 오히려 냉증 상태로 빠지면서 허열이 위로 뜨는 게 바로 갱년기거든요. 때문에 이런 갱년기에 몸이 냉해지고 허해질 때 이런 흑염소의 따뜻한 성질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갱년기인데 그럼 저는 잘 먹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 갱년기 극복하시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또 병후 허약자에게 이제 원기를 보충하는 데도 흑염소가 쓰였기 때문에 좀 암 그 이후에 네. 좀 허약해진 체질을 보강하는 데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흑염소에는 이제 모유에도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들어있는 굉장히 특성이 있는데요. 이 아라키돈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성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중년 이후 여성분들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성호르몬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아라키돈산을 먹어서 성호르몬을 보충해 줘야지만 어떤 갱년기 증상과 같은 것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그럼 우리가 이제 자라날 때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뼈나 피부 그리고 다양한 조직들을 회복시킬 때 필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이 원활히 만들어져야지만 우리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더 탄탄하게 지킬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듣다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아라키돈산이 뭔가요? 그렇지.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이거는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아라키돈산 우리한테 꼭 필요한 지방산인데 만들지 못해서 식품을 통해 먹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식품별로 아라키돈산의 함량 차이가 있는데요. 자, 100g 기준으로요. 소고기는 0.7mg%지,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1.3mg%지, 그다음에 달걀은 1.77mg%에 들어 있는데 흑염소는요. 3.1mg%로 소고기 한 4배에 달하는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라키돈산을 먹는데 흑염소가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갱년기 하면은 우리가 왜 깜빡깜빡한다 이런 말씀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보호하고 있었던 그런 효과들이 떨어지면서 뇌세포의 노화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 흑염소 속의 아라키돈산이 뇌세포 손상을에서부터 이제 보호해주고 노화를 억제해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뇌기능 장애 환자에게 아라키돈산과 DHA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뇌세포를 좀 보호해주고 기능 장애를 개선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 흑염소즙이 있으니까 한번 네. 마셔볼까요? 저 흑염소에서 고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즙이 또 있네요. 아니 이거 뭐 그냥 한약 먹는 것 같은데. 어. 네. 냄새도 안 나고 그러네. 이렇게 하니까 먹기도 편하고. 달달해요. 네네. 그냥 한약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흑염소를 먹을 때 사람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맛은 있는데 향이 좀 안 좋다. 이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흑염소가 갖고 있는 특이한 향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농진청에서 흑염소 특유의 향을 낮추는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뽕나무를 사료화시켜서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 향이 개선됐고요. 육질이 연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건초를 먹여 키운 흑염소에 비해서 칼슘 함유량이 훨씬 높아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먹고 있는 이런 흑염소들이 그런 흑염소면 냄새들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네. 칼슘이요 면역력에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원래 뼈 건강, 뭐 골다공증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칼슘의 역할이 신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경 안에서도 이온화에 의해서 신경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거든요. 그런데 면역 세포도요.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침입하면 이걸 인지하고 이쪽으로부터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이때도 칼슘 이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죠. 네.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흑염소가 산모한테 도움이 된다. 이 얘기도 네, 있던데요. 흑염소를 가장 많이 접해볼 때가 아마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일 것 같아요. 명의별록이라는 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산모가 출산 후에 왜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이럴 때도 쓴다고 되어 있고 또 어혈로 인한 두통, 기력이 허약했을 때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흑염소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건 성분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얘가 혈액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세포에 딱 붙어갖고 얘를 이상하게 변화시켜요. 그럼 세포가 아프고 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인데 이 흑염소에는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활성산소를 잡아주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고 우리의 노화를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슴이 그 노경이라고 뿔에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염소도 혹시 이 뿔에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염소의 뿔도 예전에 이제 무기질 부족할 때 여러 가지 증상에 썼는데요. 고양각이라고 하는 한약재 명으로 쓰고 있고요. 또 출혈 증상이 있을 때도 이 뿔을 좀 태워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썼습니다. 네,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뭐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특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좀 전문가와 상담 이후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흑염소는 더운 성질이 약이 되지만 내가 열이 너무 많은 체질이다 하시면은 좀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과다 섭취할 경우는 이제 복통과 설사 등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고기로는 하루 권장량이 한 300g 정도 되고요. 즙이나 중탕 같은 경우는 140ml, 작은 사이즈로 한 2잔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면역력 올리는 법 알아봤습니다.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숙종이 기력 보충을 위해 즐겨 먹었다고 알려진 보양식으로 출산 후에 산부들이 치료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지난주 정답은 산수유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문자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홍효진 씨는 오늘 보니까 면역력이 뭐 충분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건강해 보이시니까. 아,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거. 네. 그럼요. 예, 면역력 쑥 높이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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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은 날씨가 무슨 롤러코스터 같은 것 같아요. 네.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오늘은 쭉 내려가는 네. 날입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